근데 저는 오늘 이 라방에서 기버와 테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아직 사람들 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뭐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고받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등가 교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모든 제가 지금 말한 기브 앤 테이크, 등가 교환, 주고받기 이게 삶의 이치다라는 거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세요. 예, 맞다 맞다 맞아 당연하지. 왜냐면 불변의 이치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테이커로서만 살면서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기버로만 살면서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리고 저도 그런 과정들의 번민의 과정을 많이 겪어봤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분명 이분은 세상에 주는 건 없어. 늘 가져가는 거가 익숙해. 굉장히 익숙해. 굉장히 익숙하니까 본인이 테이커라는 사실을 자각을 못해요. 이 경우가 제일 심각해요. 왜냐면 이 경우는 뭐라고 지적도 못하겠거든. 사람이 내가 지금 좀 뭔가 실수하고 있다, 또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약간 이거 무례한 건데 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지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조언이라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이고,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테이커로서만 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살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하거나 완전 단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테이커예요. 상대방이 테이커고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주기만 했어. 주기만 했는데 내가 너무 이게 억울하기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어가지고, 야, 너 내가 맨날 너한테 주기만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너도 좀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그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라든지 내가 뭐 달라고 했어 라든지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아가, 나를 이렇게 영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 라는 말을 완전히 마침표까지 찍지도 않고 아주 뉘앙스만 살짝 내밀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헉 하고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조심하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봅니다. 즉 자의에 의한, 저는 그건 자의에 의한 가스라이팅 당하기라고 생각해요. 테이커에게 자기가 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더 이상 여러분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뺏기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한테 그만 주고 그 관계를 단절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세상한테 받는 것들을 또는 누군가들에게 받는 것들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말 아래 너무 쉽게 당연하게 그냥 받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 물질적인 걸로 줄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는 그와 비슷한 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주려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상대방한테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 드러낼 정도로 인사하고 박수 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용히 감사하는 거. 제가 아직 돈은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아직 그만큼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하고서 조용히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DM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걸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감사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게 감사를 해야 되거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게 대가를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나이도 50이고 겪을 만큼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달관했어요. 근데 지금도 언제 어떻게 내가 기버가 될지 테이커가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해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탬이 되도록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등가 교환이에요. 어차피 세상은 등가 교환의 이치로 가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이님. 자, 여러분,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10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했고, 이제 10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항상 이런 라이브 방송이든 아니면 특강이든 아니면 수업이든 뭐든 새로운 사실들이 있으면 요즘엔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곳이 그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 영역에 보시면 그 채널 공지방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 채널 방을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지를 텍스트로 싹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라이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를 먼저 뭐 프린트를 하시거나 캡처해서 뭐 패드 같은 데다 놓으시거나 해서 그거에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생 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거를 다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기하느라고 팔꿈치에 쥐가 났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앞으로는 채널방에다가 라이브를 할 때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날 어떤 라이브 어떤 내용들 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먼저 다 정리해서 채널방에다가 공유합니다. 예, 그럼 그거를 프린트해서 거기에 필기를 하시거나 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안 하던 짓입니다. 원래 저는 월간 박종현 그거 할 때처럼 PPT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뭐 라방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UX 시대잖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시대. 고객분들이 또 간절히 원하시고 시청자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니까 예, 거기에 좀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17일 박종윤식 인스타그램 라이브. 오늘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입니다. 자, 그럼 뭐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 혼자 떠들 테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라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다면 109명, 110명인데 나가지 마시고 잘 되는 거에 별로 관심 없다면 빨리 나가는 걸로 필요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10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잘 되고 싶으십니까? 장사 영역에서요? 사업 영역에서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드는 영역에서요?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되는 영역에서요? 인간관계에서요? 말하기에서요? 글쓰기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 댓글 쓰지 마세요. 이제 집중해야 돼. 정말 저 이런 거 되게 진지한 거 아시잖아요. 저는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정말 이런 거 할 때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거 타이핑할 시간에 제대로 귀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사업에서 잘 되고 싶어 하고 인생에서 잘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잘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살면서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있죠. 신기한 거 뭐냐면 잘 되는 사람만 항상 잘 돼요. 잘 안 되는 사람은 A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B도 잘 안 되고 C도 안 되고 D도 잘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은 A만 잘 되는 게 아니라 B도 잘 되고 C도 잘 되고 D도 잘 돼요.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일까요? 저는 그거를 본질과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잘 되는 체질을 알고 있어요. 로직을 알고 있어요. 잘 되는 로직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건 바이 건 상황마다 때마다 뭐 종목마다 잘 되는 방법을 찾아다녀요.
이게 왜 큰 차이가 나냐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로직을 알고 있으니까 잘 되는 방법을 찾고 그걸 또 배우고 그걸 또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다이렉트로 성과를 내는 실천에 곧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성공적인 시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준비가 엄청 길어요. 뭐 장사할 땐 장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너무 길어져 그것도 영양가도 없어.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잘하고 싶으면 인스타그램에 대한 준비가 너무 길어지고 유튜브 잘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대한 준비가 너무 길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본질적인 로직을 잘 몰라요. 우주의 법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해서 그 잘 되는 사람들의 기본 로직, 공통적인 로직을 두 가지 경우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자 채널에다가 이 파일 올려드렸어요. 한 가지는 누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까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을 잘하고 싶어요. 대표님 글을 잘 쓰고 싶습니다. 이거를 벌써 한 10여 년 넘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글을 잘 써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때마다 저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에이 무슨 소리야. 강의도 그렇게 잘하고 콘텐츠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그렇게 잘 올리면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예를 들면 김미경 선생님보다 말을 못합니다. 김창옥 선생님보다 말을 못합니다. 도올 김용욱 선생님보다도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만나 뵙는 목사님보다도 말을 또 잘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뛰어난 달변가 영업사원분들보다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글을 잘 못 씁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리포트나 논문만 쓰면 교수님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던 그분들에 비해서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수필가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저술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글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제 글과 말은 가만 보면 항상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보편적이고 세련된 작문법이라든지 또는 연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견주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진짜 그 전문가분들께 저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시거나 제가 쓴 글들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허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또는 보편타당한 어떤 공식 같은 걸로 빗대어 봤을 때 저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에서 말로써 뭔가 성과를 내고 있고 분명히 글로써 뭔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저 말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말하는 법 배운 적 없고 제대로 글 쓰는 법 배운 적 없는데 글과 말로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글과 말의 위력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과연 잘 말한다는 건 뭘까요? 잘 쓴다는 건 뭘까요가 아니라 누가 말을 잘한다라고 인식되고 누가 글을 잘 쓴다라고 인식되는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이 페이퍼가 없으신 분들은 수첩 하나 꺼내놓고 꼭 순서대로 4가지를 적어보세요. 첫 번째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하는 분야, 주제, 글 쓰는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말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흔히 말하는 진짜 비속어로 말하면 주둥이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화려한 말빨과 뭐 또는 목소리 톤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무장되어 있는데 내용이 허가 많아, 실이 없고 빈 껍데기가 많아, 내실이 없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집중을 잘 못하게 만들어. 남는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의 말들은 가치가 없죠.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너무 뛰어난 언변과 어떤 교묘한 그 술책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그걸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쯤은 여러분이 한 호흡만 딱
죽이고 들은 내용을 잠시 복기만 해봐도 이 말이 가치가 있고 진실된 말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글이 힘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튼튼한가 아닌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읽히는 글을 쓰고 싶고 또는 전달을 잘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고 들리는 말을 하고 싶고 또는 신뢰도 있는 말을 하고 싶다 한다면 아는 걸 말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아는 걸 말해야 된다. 안다는 건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전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을 읽고 공부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어떤 교육을 받고 공부하거나 이게 검증을 하면서 알아보면서 하는 그런 아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증거한 아는 게 있어요. 예, 그 이론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싶으시다 한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한 줄만 적으시면 돼요.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써야 한다.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고 써야 한다. 이게 브랜딩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두 번째, 이 잘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말해서 잘 되고 글 써서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그 기본 지식, 그 아는 것을 현장에서 활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하죠.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도 지식이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도 지식이 잘 잡혀 있는데 그 이론과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경험. 활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네.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자기 상품, 자기 회사를 위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본 거지. 그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는 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자기만의 어떤 탁월한 경지 이런 것들이 있어. 그 검증을 해본 게 있어. 그냥 입소문 마케팅은 이런 게 필요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 이런 얘기만 공부했다가 실제로 본인들이 그 요소를 가지고 입소문 마케팅에 적용을 했더니 성공 사례가 있어. 이런 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꿈꾸시는 공동구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매장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전체 사업하고 다 똑같은 로직이에요. 첫 번째는 기본 지식이 튼튼해야 된다. 즉 이론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 즉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검증된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느냐가 파괴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와요. 세 번째는 누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냐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걸 뛰어넘고 이제 세 번째는 누가 그 지식을, 누가 그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지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이 한 이 지식과 정보를 누가 어떤 처지이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쓸모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이걸 원하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씁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물음표가 이 사람이 지금 고3이라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직장인이라서 가지고 있는지를 착착착 파악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처지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잘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처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합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에 대한 처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지식을 전달해도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오, 보가르님 지금 한 줄 정리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누가 말을 해도 잘 되고 글을 써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느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서 실전적으로 경험한 노하우와 검증이 있고 또 이걸 가지고서 이게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알고 그에게 적합하게 설명할 줄 알고 그런데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주 많이 공유하는 사람. 예.
1, 2, 3번에서 말한 모든 그런 것들을 자주 많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 공유해주는 사람, 즉 가르치거나 전달하거나 공유하거나 나누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까 제가 왜 전반부에서 초반에 기버와 테이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기버로서 많이 해본 사람, 많이 줘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기버 얘기 나올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버를 두고서 선의를 베푸는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식의 말로 퉁치면 안 돼요. 그가 그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 감사를 제대로 드러나게 표시를 하든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줘서는 안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다 퍼줘서는 안 돼요. 항상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가를 요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느 때는 뭐 진짜 어려우신 상황인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이 도움에 대해서 지금 물리적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한다면 저한테 그냥 감사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 이렇게 도움받은 거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었다고. 저의 지식이 쓸모있는 지식이라고. 저라는 존재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알게 알려주세요. 그런 요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두 번째 해드릴게요. 기버는 너무 무한정 기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선을 지키거나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작정인 테이커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선의를 베푼다, 착하다, 좋다, 훌륭하다는 말로 그냥 포장하고 인사하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감사 인사하지 마세요. 떠들썩하게 감사 인사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A. 누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 기본 지식이 튼튼한 사람. 이론과 전문성. 2. 그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한 경험이 많은 사람. 노하우와 검증, 포트폴리오가 있는 사람. 3. 누가 그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자, 읽는 자의 처지를 공감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 4.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지식과 경험을 자주 많이 공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돼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 네 가지로 정리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 자기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은 결국 제공자,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구매자, 필요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제대로 알고 있고 자기 노하우가 분명하고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에게 계속 공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인스타그램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시장을 만드는 사람이겠죠. 맞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에 컨텐츠 올리실 때 아는 거 올리세요. 제발 제대로 아는 것만 올리세요. 여러분이 댓글로는 무엇을 뭘 하시든 아무도 상관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왼쪽 상단에 걸려있는 포스팅 하나를 하고 거기에 글을 쓰고 릴스 하나를 만들 때는 제발 아는 거, 아는 걸 하세요. 아는 만큼을 하세요. 아는 만큼을. 막 되게 고수로 알지 않아도 되니까 뭔가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는 만큼. 말을 좀 바꿀게요. 아는 만큼을 쓰세요. 그 다음에 내 이왕이면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또 나누세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누군가를 타겟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나누세요. 누구한테 왜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가상의 인물에게 말해준다 생각하고 편지 쓴다 생각하고 그에게 대화한다 생각하면서 쓰세요. 만드세요. 자, 이것과 똑같은 로직, 이게 얼마나 공통분모, 본질이 무서운 건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누가 글을 잘 쓰고 누가 말을 잘할까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 있을 누가 장사를 잘할까요? 누가 돈을 잘 벌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 본질을 배우는 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사, 돈 벌기 가장 작은 단위로 한번 축소시켜 봅시다. 그러면 동네의 조그마한 가게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네 작은 시장의 조그마한 가게 하나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도 말해드리는데 여기서도 방법을 모르겠다 하고 방법을 물어보거나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거나 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어보거나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쌍욕을 먹어도 이 말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예요.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혹시나 사업을 해서 문을 열어서 잠깐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잠깐은요. 운이 좋아서. 근데 곧 망해요. 망할 때 크게 망해요.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까먹고요. 시간 날려먹고요. 인생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분들 사업하시면 안 돼요. 내가 A를 팔아야 돼요. B를 팔아야 돼요. A로 팔아야 돼요. B로 팔아야 돼요. A처럼 팔아야 돼요. B처럼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선택의 순간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절대 여러분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잠깐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운이에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해서 잠깐 돈 벌었으면 거기서 빨리 멈추세요. 그 돈이라도 아끼시려면.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의사에 맞추어서 흔들리면서 선택한 다음에 운에 맡기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냥 운에 맡기는 거야. 내가 주도하고 있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물결에 휩쓸리는 뗏목을 타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야. 인생도 사업도 다 똑같아. 남한테 계속 물어보고 방법 찾아다니고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처럼 하면 될까요? 아니야. 세상에 똑같은 공식은 인간사회에서 사업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공식은. 누군가가 뭐 100만 유튜버가 된 비결을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한 걸 그대로 성공한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제가 제 생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의 방식,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 나의 식,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 말 더럽게 많네.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 알았으니까 이제 장사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빨리 얘기하라고. 어떤 본질이 있냐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인데, 자, 그럼 이제 누가 장사를 잘할까요? 1번, 아까 누가 글과 말을 잘할까요? 뭐라고 했죠? 아는 만큼만 말하고 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만 말하고 쓰는 사람. 누가 장사를 잘할까요?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본 지식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아,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따라하면 순식간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강의 들었는데 물건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막 이렇게 가져다 긁어다가 이렇게 넣고 어디에다가 광고하고 블로그 좀 상위 노출하고 이러면은 된다는데요? 그 상품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된다는데요?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대로 도매상에서 뭐 잘 팔릴 것 같은 상품들 막 가져오고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고 거기다 또 로직 공부하는 거대로 또 상위 노출시키고 그래서 물건 파세요. 하세요.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막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하세요. 예, 지옥의 불바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DM 온다. 아내 몰래 1,000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남편 몰래 1,500의 빚이 생겼어요. 부모님 몰래 뭐 지금 뭐 대출을 받았어요. 아휴, 좀 누군가가 무책임한 걸 가르치고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배우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기 인생을 거기에 끌고 가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편하게 돈 벌려고 좀 하지 마세요. 예, 그 뭘 모르면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유행껏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광고 잘하면 되겠지. 상위 노출 잘하면 되겠지. 로직 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거가 바로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를 배워서 도둑놈이 되는 길을 가지 마세요. 망해요. 아, 근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누가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오늘의 명언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정직한 게 뭐냐면요. 그런 뻘짓거리 하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더 벌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뻘짓거리 하면서 평균 이하가 자꾸 돼가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처럼 평균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뻘짓거리 하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하시라고 하지. 네. 요즘 시대에 뭐 소셜미디어가 왜 필요해요? 소셜미디어 저는 못 해먹겠어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덕분에 소셜미디어를 하는 내가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돈을 더 벌어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경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거 다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상위 노출 방법 좀 알고 로직 좀 알고 있고 무슨 뭐 깔때기 이론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남들처럼 일주일에 한 3일만 일하고 벤치 타고 이런 게 맞죠. 하세요. 당신이 그런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덕분에 내가 돈을 더 벌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의 지도라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가 크죠. 밑에서 뻘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들 같지 않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들 좋다고 하고 남들처럼 하고 있고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처럼 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밑변을 많이 꽉꽉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은 행동하고 다 똑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들과 다른 일부, 그들과 다른 일부, 그들과 다른 일부, 그들과 다른 일부, 맨 꼭대기에는 가장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일반이라고 같습니까? 일반이라고 같은 행동 하나요? 일반이라고 같은 판단 하나요? 그 사람이 알고리즘 떡상 뭐 상위 노출 이런 거 배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핀 다음에 남들처럼 한다? 그 남들처럼 안 하는 거 되게 불안해. 항상 남들, 항상 남들, 항상 남처럼, 항상 누구처럼. 아니에요. 예, 말도 길어졌는데 이런 잔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렇게 계속 원 오브 댐으로 사세요. 온리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실컷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실컷 맨날 남들처럼 가다가 어느 날 각성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나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도전 안 할 때 도전하고 남들이 시도 안 할 때 시도하고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드디어 뭔가 새로운,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돼요. 드디어 그 반열에 올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다시 남들처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웃겨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장사를 잘할까요? 1번,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본 지식이 튼튼한 사람. 아는 물건 파세요. 아는 서비스를 파세요. 또는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공동구매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공동구매 잘하시는 탑클래스의 셀러분들은, 인플루언서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그 상세 페이지 만들고 라이브 커머스 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은 진짜 이분 돈 벌 자격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특히 부러울 정도로 공동구매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첫 번째, 그분들은 자기가 파는 물건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제대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지식에 대한 경험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물건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주변 사람한테 나눠줘봐서 또 써보고 경험시켜보고, 내 경험담과 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남의 경험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 공동구매 잘하신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공부 잘 되어 있어서 아는 게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도 그 상품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보고 주변도 이용해보게 해서 나와 남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경험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왜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그 글과 말의 대본을 다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분들 판매 대상을 딱 정하고 계세요.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누가 사야 되는 거고 누가 왜 사야 되는 건지 알고 있어요. 딱 그 사람을 나이대, 뭐 직업 또는 상황, 처지, 뭐 결혼 유무,
아이 유무 이런 것들 성별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종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표 타깃이 정확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가끔 제가 정말 눈물 나는 경우가 뭐냐면 라이브 그 방송이 똑같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타겟이 있어.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재밌게 하고 있고 물건이 팔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 내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진짜 외로운 싸움을 해. 외로운 싸움을. 목소리 톤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온갖 액션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끔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열정만 있는 전도사 같아요. 예, 열정만 가지고서 전도하는 사람 같아요. 열정만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상대방의 입장은 무엇이고 처지는 무엇이고 여건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누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왜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장사를 잘합니다. 왜? 상품 소개를 잘하니까, 광고를 잘하니까, 접객을 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가치와 공감이 있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공동구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평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자주 리뷰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식기세척기를 팔 거야. 그럼 식기세척기에 대한 공부를 이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식기세척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대기업 사례, 해외 사례 쫙 공부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식기세척기 사용 경험들, 자기 사용 경험, 남의 사용 경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막 데이터를 수집해.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이즈에 이 정도 수준의 이 가격의 식기세척기를 필요로 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딱 파악하고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말들. 그래요.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거지까지 너무 가혹하죠. 뭐 이런 맞벌이를 위한 얘기라든지, 혼자 사는 친구들 중에서 뭐 취준생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설거지를 해요. 뭐 이런 멘트들을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타겟이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람 뭐냐면 그 식기세척기를 2달 뒤에 팔기로 하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식기세척기들을 이미 리뷰하고 있는 것이 꾸준히. 네. 그러면서 타겟인 사람들도 툭툭 건들고 있는 거지. 2달 뒤에 이 식기세척기는 몇 대가 팔릴까요? 몇 대가 팔릴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공동구매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맞죠? 그 상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경험도, 이 경험치도 체험도 많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진짜 안 살 수 없게 말씀하시는데, 저분 내가 안 살 수 없게 말씀하시는데 딱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내 처지에 딱딱 부합되는 단어들을 쓰고 막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 평상시에 딱 봐도 거기 그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쭉 올리시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분들이 바로 아까 그 공식, 이 공식 로직 그대로, 이 네 가지 로직 그대로 그분들이 글도 그렇게 쓰고 말도 그렇게 하세요. 라이브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로직 그대로 그분들이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하시고 페이스북을 그렇게 하시고 모든 SNS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 체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상위 노출이든 뭐 떡상 알고리즘이든 이런 것들을 탔을 때 남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파괴력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분들의 코어 체질, 승자의 체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칼을 휘두르고 똑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이분들이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인스타그램에서 똑같은 방식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적용했는데 그래서 똑같이 릴스가 3만 조회수가 터졌는데 저 사람은 팔로워가 막 10,000명이 늘어나고 돈을 막 벌기 시작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팔로워가 3,000명밖에 안 늘어나고 돈은 뭐 택도 없이 안 벌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체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댓글로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동구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동구매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동의하신다면 동의한다고 좀 써주시겠어요? 제가 그 다음 그래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본 지식이 튼튼하다. 그 지식에 대한 경험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경험담도. 그리고 그것을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고 소개할 때 누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왜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멘트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련 분야에 대해 자주 리뷰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맞나요? 여러분이 본 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164명이 계신데 165명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내가 항상 로직화 시키고 체질화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컨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글도 쓰고 그렇게 해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나를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관계들을 늘려나가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피드를 채워가고 계정을 채워가고 이러면서 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과 로직에 적합한 릴스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공식까지 접목시켰을 때 그럴 때 매우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남다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쇼핑에 공동구매 잘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남들이 안 하니까 이게 남다른 거야. 지금 제가 말한 게 본질적으로 당연한 이치인데 이 성공하시는 분들은 성공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키고 있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본질적인 이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알려주는 분들 그 내용들은 언제 효능과 효과가 있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근데 가르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준비가 먼저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그 흐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중요한 걸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월 순익 1,000만 원? 지금 이 시대에 월 순익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월 순익 1,000만 원을 지금 내일부터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너무 좋겠죠. 아니, 무조건 좋겠죠. 그보다 못 벌고 있다고 한다면 좋겠죠. 자, 그 1,000만 원을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못 넣어서 생각해보세요. 1억 2천이에요. 뭐 할 수 있죠? 괜찮은 차 한 대 살 수 있겠죠. 서울에서 뭐 할 수 있죠? 원룸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월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자기 집이 없거나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참 진짜 힘들어요. 네. 그죠? 그래서 체질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월천 벌어도 그걸로 뭘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나마 그런 체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천 순익도 못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걸 따라가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목표치를 올려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 진짜 미치겠네. 목표치를 뭐 2,000으로 올리면 그 2,000이 금방 돼요. 3,000 올리면 뭐 3,000이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각형. 하트 아님. 하트는 이거. 삼각형. 자, 삼각형이 있는데 평균 우리나라 월 평균 수입이 500만 원 정도로 간다면 평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균 이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보다.
그죠? 평균이 요 가운데쯤 있고 평균 이하가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이 평균선을 넘어서 평균 이상 조금밖에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난 이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500도 못 버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처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누구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판단하고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들의 체질을 훔쳐요. 그들의 겉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체질을 훔친다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네 뭐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책들이 되게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든지 뭐 부자들의 비밀이라든지 뭐 백만장자의 비밀 무조건 훌륭한 책이에요. 다 훌륭한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쉬운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당장 따라하기 쉬운 것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시크릿, 양자물리학. 그냥 바라기만 하면 되거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대잖아. 맨날 100번 쓰면 이루어지고 맨날 위시 카드 만들어가지고 수첩에다 넣고 다니고 이러면 이루어진대잖아. 그런 것만 배운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예? 그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는 책들을 다 사놓고서 이상한 것만 자꾸 쉬운 것만 자꾸 따라한다니까. 요령만 더 빨리 더 쉽게 더 빨리 더 쉽게. 그런 게 어딨어. 모든 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의 어려운 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쉽게를 선택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 그런 체질로 되는 게, 그런 단계를 올라서는 게.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을 세상과 공유하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 경험담과 자기 의견을 담는 걸 또 집중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누군가 대상을 두고 어떤 일들을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는 거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게 라는 그런 것들, 공유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셔라. 그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브랜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벌게 돼요. 가치 있게. 네. 조급증 환자? 괜찮아요. 여러분이 조급증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마음 급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년 뒤에도 그 마음 똑같이 급할 거예요. 왜냐면 급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급한 사람은 절대 단 한 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층의 계단도 더 쌓을 수가 없고 단 한 층의 탑도 올릴 수가 없어요. 급한 사람은. 맞잖아요. 급하니까 제대로 쌓을 수가 없거든. 꾸준히 할 수가 없거든. 자, 오늘 그냥 흥분해서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사실 없어 보이고요. 제가 지난번 라방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경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너무 가볍고, 그리고 제가 뭐 너무 간절하게 애원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인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 와서 특히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되게 뭔가 연민이나 의무감에 휩싸여가지고 너무 많이 막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의미 없죠. 그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누가 그런 말 백날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영역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얘기한다는 뜻으로 오늘의 라방도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이들의 체질은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친 중에서 공동구매를 특히 잘하시는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분들은
컨텐츠를 평상시에 이렇게 발행할 때도 그렇고 공동구매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만 이야기합니다.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놓고 아는 만큼 설명합니다. 절대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뭐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뭐 하나 팔고 끝날 게 아니라 공동구매 셀러로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만 합니다. 또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나의 경험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많은 경험담들을 축적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특징적인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고 또는 내가 글을 쓰면 글 읽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줄 수 있고 자기에게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소비자이고 타겟이고 고객이라는 걸. 그래서 그분들의 처지, 그분들의 상황을 항상 그림 그려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동구매 여시고 그분들이 글을 하나 올리시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좋아요 누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댓글 쓰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분들은 늘 자신의 노하우나 정보를 주변에게 공유하고 나눕니다. 기버로 삽니다. 그게 남다름의 비결이고 삼각형의 꼭지점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자꾸 하려고 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험 없는데 자꾸 그냥 경험하지 않고 말만 하고 실전에서 부딪히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지 듣는 사람 입장 생각 안 하지. 그리고 누구한테 주기를 아까워하고 남한테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 그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늘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성공 못하지? 왜 내 건 잘 안 되지?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네. 남이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품을 팔 때도 이 상품으로 남의 인생이 좋아지는 걸 상상하면서 하는 사람, 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나야 나, 그냥 항상 나야 나, 그냥 나. 이게 안 되는 이유야. 자기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있고 내가 벌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인생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기 걸 주냐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여러분은 저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버로서 살고 있나요? 테이커로서 살고 있나요? 라고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인스타그램 공지 채널 방에 오늘 라방 공지와 함께 페이퍼 형태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방 들으시고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랄까, 사실 어느 때는 지겨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제 말의 공통점은 늘 그렇거든요. 달라야 한다. 대다수와 달라야 한다. 대다수와 같은 걸 보고 읽고 공부하고 따르고 이러면서 가지 마라.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나한테 돈 주는 사람들 입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네. 그들에게 적합한 대체 불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성질들이 급하세요. 진짜 급하세요. 하룻밤 일어나면 뭔가 막 엄청 큰 변화가 나와 있길 바라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은 진짜 정확한 그 성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어떤 아이가 키가 120cm였는데, 초등학생이 키가 120cm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160cm가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40cm가 하루아침에 커버리면 튼튼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이 아이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몸으로? 하룻밤 만에 40cm를 커진 몸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빨리 빠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빠른 변화만 찾다가 속절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가 빨리 일어나는 법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찾다가 허송세월 보내면서 늘어나는 시간, 쌓아놓는 거 없이, 축적되는 거 없이, 누적되는 거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시간들이 또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있다는 거, 그걸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서 혹시 인스타그램 하신 지 다들 몇 년 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뚜렷하게 없고 나는 왜 여전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를 한 명 한 명 늘려간 것도 아니고 내 피드를 하나하나 정성껏 무언가로 채워간 것도 아니고 이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존재 가치의 전문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조금씩 조금씩 다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 모양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예. 뭔가를 만드는 삶을, 나를 만들어가는 삶을, 나를, 내 포지셔닝, 내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삶을 이 인스타그램에서 1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남이 주는 방법들을 그냥 눈팅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이 하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따라하는 시도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내 것은 없이, 그냥 내 주관도 없이, 내 타겟도 없이 그냥 자꾸 끌려가고 흘러가고 이것만 계속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야 되는 일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멈춰야 될 일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했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양새로 간다면, 어떤 성과가 없다 간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00%, 1000%예요. 맞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결국 내가 꾸준하게 하나의 어떤 공통된 신뢰 모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가, 어떤 영역에서 내 사업의 어떤 영역이 특히 나를 대변할 정도의 신뢰도를 계속 축적시키고 있는가, 나는 그 꾸준한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와 신뢰관계가 성립된 고객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돈은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리는 사람을 버는 사람이 벌리는 사람 어떻게 이겨요? 좋아요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찍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댓글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누군가가 써지는 거예요. 팔로워 늘리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럴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나한테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가 꼭 포스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피드에 꼭 포스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에 탓을 나 자신한테 해야 돼요. 그 이유도 나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도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남의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런 것들로 그 기회와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그 가능성과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의 것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따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가치, 나의 장기, 나의 특기, 나의 장점, 나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견고하게 탑처럼 쌓아가고 땅처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스타그램에 나라는 사람을 어떠한 필요성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 소셜미디어든 오프라인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내가 꾸준하게 나의 강한 색깔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요, 그걸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 보시면 특히 엔진 잘 보는 집, 특히 브레이크 잘 보는 집, 특히 머플러 잘 보는 집,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분이 정비사가 정비소만 20년을 했는데 특히 머플러는 끝내줘. 이게 그 시장에서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고 신뢰도가 쌓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일이 끊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 정비도 잘하지만 머플러 하면은 누군가들이 알아서 지금 계속 소문내고 있고 계속 찾아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가치를 키워가는 거고요. 그러한 매일매일을 쌓아가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어느 날 떡상하고 막 팔로워 수가 늘어가지고 돈을 잘 번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그분들 한번 내막을 잘 살펴보세요. 한번 깊숙이 들어가 살펴보세요. 그냥 그걸로 돈을 잘 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사업이 있거나 장사가 있거나 노력해온 뭔가가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운을 만나서 그 매출로 발생하는 확률이나 구매 전환율이나 이런 양이 높아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분은 틀림없이 뭔가 잘 쌓아오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쌓아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의 간절함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언제나 그렇듯 광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클래스유 광역 PD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클래스유에 정말 수많은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많은데 그 수업 중 뭐 하나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수업이 제 수업입니다. 라고. 예. 박종희식 이야기 수업은 시대의 흐름, 마케팅, 브랜딩, 사업가의 체질, 마인드 이런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먼저 제대로 공부하고 들으신 다음에 뭐뭐 하는 법들, 뭐뭐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가 빠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영역이 있거나 잘 안 풀리는 영역이 있으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본질에 대한 배움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니까 현장 수업 또는 클래스 수업 신청해서 들으시길 꼭 권하고요. 지금 10월 수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필 링크 누르시면 현장 수업 신청하기가 있는데요. 아직 오늘 제가 처음 이 라방을 통해서 현장 수업 모집 중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벌써 35명 정원 중에서 좀 전에 방송하기 전에 봤을 때 20명이 신청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15자리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기 어렵다 또는 뭐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 온라인 수업 클래스유 링크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나면 낯설 거예요. 그 생각의 구조와 관점이. 그리고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런 걸 몰라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는 거. 더 잘 되고 싶으신 분, 지금 힘드신 분들, 앞으로 잘 되려고 하시는 분들 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빠이요.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힘찬 한 주 시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기, 사진, 스토리 인증도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저와 관련된 모든 후기를 자신의 피드에 올려주시는 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 거 해도요, 피드 안 망가져요. 제가 다 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 더 많이 사랑합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이게 왜 힌트인지는 나중에 알겠죠. 빠잉.